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어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그 부결, 찬성과 반대 숫자 때문에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전부 다 멘붕이다, 충격이다, 아무도 예상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어젯밤 늦게 지도부 이재명 대표와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가 심야 회동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분이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김성환입니다. 네. MBC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젯밤 있었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심야회동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셨던 거죠? 최고위원 분들이 한 5분 정도 오셨고요. 예. 사무총장, 부총장 등 해서 한 10여 분? 10여 명 정도. 예. 어제 본회의가 안건 처리하는 게 100개가 넘어가지고 굉장히 늦게 끝난 2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요. 한 7시쯤 끝났어요. 7시죠. 예. 저녁은 7시 반부터 대략 한 9시 정도까지. 네.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는지. 예. 어제만 모임을 한 게 아니고 좀 전에 또 원래 월요일 날 오후 4시부터 고위전략회의가 있는데 네. 어제는 이제 본회의상 못했고 오늘 어제 하기로 했던 고위전략회의 좀 전까지 하다가 왔습니다. 네. 대체로 어제는 이제 주로 소회, 네. 향후 대책 이런 논의가 있었고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지금 윤석열 검사 독재 정부의 야당 탄압, 또 이재명 죽이기 이게 이제 계속되고 있는 굉장히 엄혹한 현실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당이 더 단합하고 함께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소위 체포동의안을 둘러싸고 당의 여러 가지 의사들이 표현되는 방식이 예컨대 검찰의 체포동의안에서 동의안에 대한 동의라기보다는 당내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사 표현의 출구를 그것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조금 당으로서도 좀 당혹했고 이제 물은 엎질러졌지만 이제 다시 잘 수습해서 가보자 이런 의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수습의 방법이 문제일 텐데요. 실제로 많은 그 민주당을 적극 지지하는 아주 활동력이 높은 당원들은 차제에 반대 투표, 표결을 하거나 무효 기권했던 31명에서 38명 정도 되는 이분들에게는 구체적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지는 색출하자 이런 얘기들이 아주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들이 숨길 게 아니라 어차피 드러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지난주에 의원총회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것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지만 당의 총의를 모아 지금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매우 부당하므로 총의를 모아 단합해서 부결한다라고 원내대표의 제안이 있었고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았고 대체로 시간이 길진 않았습니다만 그 자리에 자유발언을 하셨던 의원님들도 그 체포동의안이 매우 부당하므로 부결에 함께하자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약간 이제 소위 비명이라고 하시는 의원님들도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죠. 다만 이제 부결 처리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계속 진두지휘하는 게 좋겠냐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일부가 뭔가 약간의 우려가 있었든지 주말에 일종의 이제 별도의 모임을 갖고 이제 다른 의견 표시를 하자고 하는 의사 표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 만약에 그런 의사 표현을 할 거면 당당하게 의총에서 의총을 다시 소집을 요구를 하거나 최소한
체포동의안 표결 이전에 네. 당의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그런 의견을 전달을 하는 게 맞지 않았겠냐. 네. 그런데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말에 그런 일부 의원들의 그 어떤 모임이 있다는 거를 지도부에서는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본인들하고 평소에 가까웠던 분들한테만 아름아름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조직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조직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행위 정치적 선택이었느냐 아니면은 그냥 뭐 아름아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심전심으로 된 거냐 이거 되게 궁금해합니다. 예단할 수 없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냥 이심전심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 상당히 그 뭐랄까 의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가표를 던진 의원님들도 계시고 무효나 기권을 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모두의 생각이 다 같았던 것 같지는 않고 네. 이런 방식이 옳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뭐 좀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네. 대해서는 이제 문제의 원인을 밖으로 돌리기보다는 안에서 찾아야 될 텐데 네. 당의 지도부가 그러면 그런 소위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의 의견을 평소에 충분히 네.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또 얼마나 했는가 네. 이런 대목에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고 또 단합해 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가결이냐 무효냐 기권이냐 요거는 통일되지는 않았고 또 그런 선택을 한 분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까지는 정확하게 있지는 파악이 더 필요하겠지만 의도가 있는 나름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기는 있었다. 주말 사이에 좀 있었다. 이게 현재까지 지도부에서 파악한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까? 내년 공천권 관련돼서 우리를 배제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더 매운맛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메시지 전달하려고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검찰 리스크라고 표현하고 네. 윤석열 정부는 뭐 이재명 뭐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데 검찰 리스크가 맞겠죠. 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당이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으니 네. 부결 후에 당 지도부의 거취를 좀 달리 해달라고 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그런 쪽으로 표현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당내 다수의 의견은 아니고 일부의 의견으로 보여집니다만 네. 아쉬운 것은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당내 의견들이 다양하게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그런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마치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이 독재 정부의 그 무도한 야당 탄압에 사실상 동조한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선택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의총에서는 의견 내지 않았던 의원들이 기획된 투표를 했다. 비명계가 트릭을 쓴 거다. 또 이런 행위는 내놓고 얘기하고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지 않고 페인트를 한 거는 심지어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비열한 정치행위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어요. 이런 좀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이 좀 또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 지도부 입장에서는 정리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또 근데. 그러니까 의원총회라고 하는 당내 민주주의 제도가 있는데 그런 장을 활용하지 않고 다른 의사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한 이제 행위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차제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당은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한번 되짚어 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검찰이 또 추가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동아일보 단독 보도는 그러합니다. 그럴 경우에 당은 국회의원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일까? 네. 이것을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대책을 세워보는 게 맞겠죠. 네.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 일정 마친 후에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힘을 모아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검사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 일단 소통을 강조했고 지금 정책위 의장님께서도 소통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게 그 각종 모임들이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소통하기 위한 모임들일 텐데 당내 공식 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이 이루어질까? 이게 소통에서 해결될 문제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댓글에서 또 많이 하십니다. 정체성 다르면 갈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사실. 뭐 예단할 수 없는 문제고 각각의 의사 표현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표현이 됐을 텐데 본인의 공천의 불안함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당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소위 검찰 리스크를 어떻게 헤쳐나가는 게 더 합리적이냐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당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 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당면에서는 체포동의안 제출할 텐데 다음에는 혹시 가결 투표나 무효나 기권표가 더 많아진다든지 또는 가결이 되면 어떡하냐라고 그쪽으로 더 간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아까 헬마나 김민하 평론가는 이번에 이 생각보다 일을 크게 만들어서 다음에는 오히려 체포동의안이 또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부결표가 더 많아질 거다라고 역으로 예상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번에 이제 가나 무효표를 던진 의원들이 예컨대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나 민주당을 난 이참에 뭐 갈라설 거야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또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 검찰의 무도함에 대해서 동의해서 또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당내에 여러 가지 이 우려나 분출되는 요구들을 잘 수렴해서 이 국면을 넘어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지도부도 좀 더 진지하게 우려하고 있는 의원들하고 진지하게 대화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도 어제 있었던 일이 더 확산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번에는 좀 약간 예측하지 못하게 생긴 일이기도 하고 한데 당이 또 이런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더 뭐랄까 비온 뒤에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를 삼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비명계라서 공천에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어제 좀 다소 굉장히 과격한 방식 도구를 선택하게 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는 공천 방식 또 하나는 그 정치적인 권위일 것 같아요. 리더십이 분명히 서야 뭐 공천 결과에 대해서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수용이 될 텐데 공천 관련해서 뭐 준비하고 있는 어떤 제도적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우선 지난 20대, 21대 공천 과정에서 전 이해찬 지도부가 만들어 놓은 룰이 있습니다. 대체로 의원들이나 여러 당원들이 그때 만들어 놓은 룰이 매우 대체로 공정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아주 특별하게 꼭 바꿔야 될 게 아니면 그 룰을 바꾸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혹시 그 공천 룰은 1년 전에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바꿔야 될 게 있다면 소위 이 공천 룰 때문에 불이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수가 참여해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검토해서 수정 보완하는 미세 조정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도 그 공천권을 가지고 특정한 뭐 누구에게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이 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매우 확고한 상황입니다. 여튼 근데 그 대표의 확고한 결의를 신뢰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은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자, 정순신 아들 방지법 제출한다. 그다음에 정순신 인사참사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또 구성을 한다는 건데 정순신 아들 방지법, 정순신 사태에 대해서
법과 그다음에 진상조사 이 두 축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번 정순신 사태에서 드러난 게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영역인데 하나는 검사들이 다 해먹으려고 한다. 경찰의 주요한 보직, 경찰이 당연히 맡아야 될 것을 그것마저 검찰이 하려고 하는 거냐. 에다가 그 소위 아들의 학교폭력이 있었는데 그게 왜 인상검증 과정에서 안 걸러지냐. 네. 알고도 안 한 거 아니냐. 네네. 그런 인사 검증 과정의 문제와 소위 정순신 아들이 보여줬던 그 삐뚤어진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검사는 뇌물 받는 집단이다. 뭐 판사랑 친하면 무조건 승소한다. 이런 게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그 아빠한테 배웠을 텐데. 근데 그런 학교 폭력을 범한 사람이 걸러지지 않고 명문대에 진학하고 또 그 아버지와 유사한 직업을 갖고 또 그렇게 해서 소위 학력이 세습되고 특권이 세습되고 네. 부가 세습되는 이 단면들을 이제 동시에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뭐 한꺼번에 다 해결은 못 하더라도 적어도 학교 폭력을 의 가해자가 지금과 같이 걸러지지 않고 네. 대학을 가는데 혹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건 없는지 네. 문제하고 또 고위직의 인사검증 과정에서의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가 걸러지지 않고 되는 문제에 제도적 보완은 없는지 이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춰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인사정보관리단 인사검증 기능을 인사혁신처로 넘기는 방안 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오늘 이성만 의원 대표 발의로 이거는 저도 정부조직법인 줄 알았더니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돼서 오늘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대통령실이 직접 하지 않는다면 그 권한이 이미 주어져 있는 인사혁신처 안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꼭 필요하면 검사가 그쪽으로 파견돼서 일을 하는 게 더 사리에 맞겠다고 해서 오늘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은 많지 않은데요. 그 양복관리법 어제 본회의 상정을 김진표 의장이 안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본회의 직회부된 법안을 합의 처리를 요구를 하셨는데 이 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되는 법안들이 있을 텐데 이럴 때마다 다시 이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해와라. 또 나중에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국회의장의 뭐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시간이 10초 남았습니다. 네, 그 거부권 때문에 처리가 안 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네. 저희도 최대한 국민의 뜻을 감안해서 알겠습니다.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